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농업을 하시는데 미생물을 왜 사용하려고 하시나요? 이제 본래 농업인이 아니시고 이제 외지에 사시다가 농업이나 농촌을 이쪽에 거주하고 싶어서 이제 이주를 해오신 분들이신데, 그럼 농업하면은 막 비료도 있고 농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왜 미생물을 사용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비료 딱 주고 화학비료나 농약을 주면 바로바로 생산량이 늘어나고 병해충도 바로 죽는 것 같은데 그게 효과적인 게 많이 있는데 왜 미생물을 사용할까?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 후손들한테 대대손손 물려줄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먹는 먹거리를 좀 더 안전하고 믿음성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방안으로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농업미생물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의들 시작하면서 제가 항상 눈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건 치료제가 아니에요. 예방제예요, 예방제. 얘를 뿌려서 화학비료나 농약처럼 바로 병해충이 사라졌어. 작물이 이렇게 잘 자라.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진 않아요. 꾸준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을 때 다른 화학비료보다 우리한테 더 큰 이득을 준다는 걸 감안하시고 수업을 경청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혹시 여기에 축산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축산은 아직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 파트가 농업미생물이다 보니까 그 경종 농작물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 파트가 있고 생활 파트가 있어요. 혹시 나중에 또 미래에 축산을 하실지도 모르니까. 왜냐하면 이 세 개가 같이 순환이 돼야 저희가 이제 자연농법, 순환농법 하시잖아요. 이 세 개가 같이 사이클이 돌아야 순환농법이 되기 때문에 세 가지를 같이 파트에 나눠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생물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미생물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미생물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 공간에도 지금 수만 종의 미생물이 있지만 저희 눈에는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미생물을 확인할 때는 이런 현미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위가 지금 1에서 20나노미터인데 저희 그 줄 잡으면 1cm 있잖아요. 1cm. 1cm를 반조각으로 짜겼을 때 그 작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생물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오가니즘이라고 해서 마이크로 작다, 오가니즘 생명체에서 작은 생명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종류는 크게 일반적인 세균이 포함되는 원핵생물하고 그다음에 효모나 곰팡이류가 속해 있는 진핵세포 딱 두 종류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계에 빙하도 그렇고 태양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생물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게 지금 농업이다 보니까 이 토양에 미생물이 얼마만큼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센터 거 가져갔을 때 토양에 미생물이 있는데 굳이 또 거기다가 미생물을 부어서 활용을 해야 되냐고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 이유는 이 개체수 정도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게 10의 7승이면 1000만 마리예요. 9승이면 때 억만 마리가 되겠죠. 그 정도인데 이렇게 우리가 토양에 이런 미생물들이 될 수 있으면 어떤 환경을 하기 위해서냐면 유용한 미생물이 더 많게 토양에 유해한 것보다는 유익균이 더 많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농업미생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세세히 미생물의 종류를 설명을 드리면 미생물 세균, 저희 많이 쓰시는 고초균, 유산균 그런 게 이제 세균에 속하겠고요. 곰팡이는 많이 하시는 효모, 그다음에 바이러스, 요즘에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원생동물, 조류, 저희 클로렐라가 조류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런 미생물도 생물체다 보니까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물을 먹고 밥을 먹듯이 미생물도 이렇게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잘
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지금 탄수화물, 질소, 미네랄, 그리고 여러분 미생물 발효 하실 때 당밀이나 설탕 많이 쓰시죠? 그런 이유가 이런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고, 온도는 대부분 미생물이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이 중온에 가까운 것들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밑에 바다 해수는 온도가 낮잖아요. 거기에 근다고 미생물이 없을까요? 미생물 있죠. 그래서 낮은 온도에 사는 거, 또 태양 근처에 사는 거, 적도 근처에 사는 거, 온천에 사는, 그렇게 온도 여러 가지의 분포가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생물은 습도를 좋아해요. 그래서 가습해지면 곰팡이 쓰고 하듯이 습도가 높은 데서 잘 증식을 하고요. 또 공기를 좋아하는 균이 있고 싫어하는 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호기성 균, 공기를 좋아하는 건 호기성 균, 싫어하는 건 현기성 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양쪽 다 공기가 있어도 되고 공기가 없어도 되는 곳에서 증식을 할 수 있는 것을 통성 현기성 균이라고들 말을 해요. 그다음에 pH 아시죠? 다들 토양 pH 이렇게 아시듯이, 그래서 pH가 중성에서 잘 자라는 균도 있고 산성에서 잘 자라는 균, 또 알칼리성에서 잘 자라는 균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중성에서 균들이 많이 자라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좀 산성에서 많이 자라는 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까 영양분이 있고 산소 있고 pH 있는데 또 빛도 중요해요. 그래서 빛이 필요로 하는 그런 균들도 있고요. 이걸 보면 우리가 미생물의 X 생존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키울 때는 미생물이 개체수가 적은데 점점 이제 먹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을 맞춰주면은 미생물이 서서 이렇게 증식을 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청년기라고 말을 해요. 가장 활성적이고 자기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체기였을 때, 이때 저희가 센터에서 나눠드리는 균이 이 정체기였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제가 청년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를 할 수, 최대한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점에서 드리니까 많이 잘 길게 보관하시지 마시고, 왜냐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얘가 사멸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개체수도 떨어지고 능력도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때 드리는 거랑 센터에서 드리는 균들은 바로바로 가져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근데 미생물을 이렇게 집에서도 미생물을 좀 발효를 하실 거예요. 뭐 유기질 퇴비를 만드실 때도 쓰시고, 그다음에 발효 사료 같은 걸 하실 때도 쓰실 텐데, 그러면 미생물이 육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발열이 됐을 때, 온도가 상승했을 때, 미생물이 활발하게 증식을 하고 있구나. 또 냄새를 맡았을 때 유쾌한 냄새가 나면 그건 증식이 되고 있는데, 좀 악취가 나면 이게 부패가 되는 거죠. 미생물이 양극이에요. 증식이 되느냐, 부패가 되느냐. 그러니까 유익한 균들이 많으면 증식이 되는 거고 발효가 된다고 하죠. 그다음에 유해한 균들이 많으면 부패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잘 맞춰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발효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보관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서늘한 냉장 보관을 권장해 드리는데, 그러지 않을 냉장 보관이 안 될 때는 좀 서늘한 햇빛이 직사각선이 들여오지 않는 곳에서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건조해서 보관하는 것은 이제 식품이나 다른 그런 쪽에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농가분들은 그냥 서늘한 곳에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걸 가져가서 얼렸다가 내년에 쓰면 또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냉동을 하게 되면 미생물이 세포벽에 파괴돼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는 사람을 셀 때 1명, 2명 세고 동물은 마리로 세잖아요. 그래서 미생물은 이 CF 단위를 써요. 콜로니 퍼미트 유니트라고. 그래서 아마 생물 농약이나 미생물 농약 보면 뒤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많이들 보시죠. 이게 뭘 뜻하냐면 이 그램에 미생물이 얼마만큼 들어있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위는 좀 알고 가셔야 상품을 고르실 때 제대로 고르실 것 같아서 여기 한번 추가를 해 보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10의 9승이에요. 10의 9승인데 킬로그램에 10의 9승 들어 있는 거죠. 이거랑 같은 것은 그램에 10의 6승이 들어 있는 거랑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내가 같은 가격에 제재를 살 때 이 균수가 많을수록 환경에서 잘 적응을 하면서 자기 일을 잘 해내겠죠. 그래서 이런 균들이 얼마큼 들어있다. 우리가 비료나 요소를 볼 때 몇 % 들어있다 그거 확인을 하시듯이 미생물 사용할 때도 이
단위를 봐가지고 좀 농도가 진한 그런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지금은 뭐 이것저것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건 미생물이야 가져다 쓰셨는데 여기 유익한 균이 있는지 유해균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데 센터에서는 이렇게 순도 관리를 해가지고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균, 단일균들만 여러분들께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이게 하나하나의 미생물 군집. 이게 이 동그라미 하나가 콜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10의 9승계가 있냐, 10의 6승계가 있냐, 이 동그라미가 몇 개 있냐, 그걸 이제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진흥청에서 균을 받아다가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농가분한테 대량 배양을 해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아까 토양의 미생물 균이 10의 7승에서 9승 정도 존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애들이랑 같이 경쟁을 하든지 협력을 하려면 그 정도 농도는 유지하게끔 시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균수 측정을 해서 10의 7승, 10의 9승짜리를 농가분한테 보급을 해야만 토양에 들어가서 제대로 일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10의 9승짜리를 보급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이걸 가져다가 1000배나 500배로 희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10의 6에서 7승 정도가 돼요. 이 정도의 농도를 가진 미생물 제제를 토양에 뿌리고 작물에 시비를 했을 때 제대로 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이렇게 보증을 해서 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생물은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한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죠. 이런 병균도 지금 세균병들인데 얘네들은 어때요? 우리의 애로사항이죠. 해결해야 할 애로사항들, 나쁜 균들. 그다음에 이건 또 곰팡이병에 해당되는 거고 탄저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해한 균들을 유익균으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병원균의 그 유해한 균들을 우리가 유익균으로 좀 밀도를 증가시키고 증식을 억제해가지고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 그런 미생물들을 우리가 유용미생물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죠. 네, 농가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EM이라는 미생물 제제를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원래 이 EM은 아마 신문에서도 봤을 거예요. 일본의 어떤 교수님이 실험실에서 했던 미생물 배양액을 그냥 자기 텃밭에 그 시험구에다가 했더니 막 사람만한 무가 생산되고 이따만 호박이 생산돼서 이 미생물을 농업용으로 쓰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EM이 활성화됐다고 하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EM이 그 제주 EM, 전주대 EM으로 상표 등록이 돼 있어서 센터에서는 농가분들이 쉽게 그냥 EM 하시는데 그러면은 그 상품을 두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센터에서는 혼합균, 복합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EM도 보시면 뭐 4종에서 5종의 공생 미생물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산균하고 효모균이 대부분 들어있는데 저희도 효모, 유산균, 바실러스 균을 혼합해서 그래서 혼합균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용 미생물은 저희 이제 농업 쪽만 아니라 뭐 식품 쪽에서도 축산 쪽, 제약, 환경 쪽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농업 쪽에서는 미생물 농약과 미생물 비료로 작물 활성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이제 미생물 이쪽 농업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농약이라는 건 그거죠. 기량성이나 살충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뭐 병해충이나 병균의 밀도를 억제시키고 증식을 억제시키는 같은 균인데 얘는 유익균, 얘는 유해균 해가지고 하는 거고 또 미생물 비료는 양분을 공급함으로써 작물 생육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부숙제는 저희가 이제 유기물이나 뭐 퇴비 발효할 때 잘 부숙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적으로 미생물을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생물을 사용하는 이유가 최종 목표는 환경을 개선하면서 생산성도 증대하면서 나중에는 그 부가가치 기능성 식품까지도 발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물 소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농협 미생물의 주요 역할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생육 촉진을 한다든지 식물병 방지를 한다든지 해충을 방지하든지 아니면 축산 환경을 향상시키든지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농업 미생물을 예방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생물들이 과연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뿌리면 작물이 잘 자라는 것 같거든요. 뿌리면 토양이 좋아지는 것 같고 뿌리면 병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왜 뿌렸는데 어떤 기작을 하기에 어떤 작용을 하길래 그런 역할을 하는지 보니까 첫 번째 항생물질을 생산한다는 거죠.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곰팡이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유익한 미생물을 묻혀서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작물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냥 유용미생물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유용미생물을 시비를 했을 때는 병원균이 오지를 못해요. 예. 이거 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죠. 예. 우리 미생물을 처리한 것에는 병원균이 오지를 못해요. 왜? 항생물질을 형성해서 항균물질, 균이 더 이상 내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물질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생하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많이들 보셨죠? 흰가루병. 예, 흰가루병 이게 큰 주기가 흰가루 병원균이에요. 근데 우리 그 유용미생물이 이 병원균을 칭칭칭칭 감아서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얘가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게 생육을 저해하면서 산후를 유도하면서 병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경쟁을 해요. 유해균도 그렇고 유해균도 있고 먹어야 살죠. 근데 우리의 그 유용미생물이 가서 먹이를 먼저 점식을 하는 거예요. 잠식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항성 유도는 이제 그 균하고 식물하고 이렇게 유도감을 이렇게 가지면서 면역력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게 올 것 같으니까 나한테 뭐 좀 올려줘, 뭐 좀 이렇게 분비해서 뭐 좀 이렇게 만들어줘. 이렇게 교감을 통해 가지고 이 자체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병해충을 방지하는 이런 역할. 아까 말씀드린 항생물질 형성하고 기생을 하고 경쟁을 하고 저항성 유도를 하면서 우리 작물의 생육을 촉진하고 병해충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은 이제 입증이 된 거죠, 과학적으로. 뿌려서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이런 4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미생물이 작물에 좋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기작을 통해서 봤더니 유용미생물들이 공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해가지고 작물이 필요하게끔 한다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인산은 분해하기가 어렵죠. 예, 분해하기가 어렵는데 효소를 분비를 해가지고 인산을 가용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지베렐린이나 옥신 같은 생물 호르몬을 분비를 해가지고 작물 생육을 촉진시킨다든지 그래서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이렇게 중금속이나 농약 같은 분해할 수 있는 물질을 형성을 해가지고 토양을 정화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그 병해충의 생육을 억제해가지고 생물학적 방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농업미생물이.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비료나 농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재가 되겠구나 해서 지금 여러 시군센터에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